2003년 7월 29일 밤 집을 비우게 된 의뢰인의 남편 이명국 씨. 외출을 한 지 약 1시간이 흐른 11시 20분경 아무도 없는 집안 콘센트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다행히 의뢰인 가족 모두 외출 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엄청난 화력으로 순식간에 의뢰인이 새들어 사는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것인데, 예기치 않은 화재로 인해 세간이며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된 이미경 씨. 우리 집 어떡해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다. 노후된 집의 낡은 전선 때문에 전기압선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의뢰인은 서로 어려운 처지라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만이라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되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애들 양말이며 옷 같은 거, 또 가방 같은 거, 책 같은 거 둘러보고 하는데 너무나 피해가 막 너무나 커가지고 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정말 용기를 줄 수 있을 못망정 저희한테 책임을 돌리고 하는데 정말 손해라는 거는 막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건물 노후로 인해 불이 났으니 화재로 인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라는 사건이 된 이미경 씨. 한편 12년 전에 어렵게 집을 장만해서 별탈 없이 잘 임대해오던 사건 상대방 곽군용 씨. 세입자의 전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화재로 순식간에 피해가 된 집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무조건 화재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의뢰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옛날에 살던 사람들도 잘 사용했었고 여태까지 이게 전기 같은 것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사용자가 잘못 사용을 해갖고 이걸 이렇게 불을 내놨는데 이거를 전세금을 달라라면은 그게 말이 되는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의뢰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 원상복구 전에는 전세금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사건 상대방 곽군용 씨. TV 생활법정 두 번째, 전셋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의뢰인이 요구한 청구 취지가 무엇이지요? 지난 7월 29일 의뢰인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 문제가 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관은 화재 원인을 콘센트 부분의 전기 합선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던 날 의뢰인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했다거나 전기 배선에 손을 대거나 변경 공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화재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난 것은 상대방의 집이 워낙 오래된 데다 전선 역시 노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세 계약 해지에 따른 전세금 1,000만 원과 화재로 불탄 살림살이에 대한 보상액 663만 8,815원, 그리고 남편의 2달간의 영업 손실액 285만 6천 원을 합해 총 1,949만 4,815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집에 뭐 낡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주인한테 연락한 적 있습니까? 앞으로 여름이 닥치기 때문에 거기서 샤워할 거와 또 화장실 2개가 있지만은 다 재래식이고 하다 보니까 불편상 그런 문제만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이에 대해서 상대방 답변 취지는 무엇이지요? 저희 상대방은 의뢰인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우리 상대방도 여의치 않은 사정입니다. 91년 현재 의뢰인에게 빌려준 집을 어렵게 마련을 해서 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세를 졌지만 그동안 전기 문제로 인한 그 어떤 사고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방은 전기 검사를 2년마다 정확하게 받았고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살고 계시면서 그 집을 잘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이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집을 원상태로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네, 상대방이 12년 동안 세를 주고 왔어요. 전기 문제로 말썽이 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고쳐준 적도 없어요? 예. 이 화재 나고 나서 집주인이도 전화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전화 한마디도 없고 그러고서 저희가 전세금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이렇게 공들여온 전세금이라도 빼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보상해주기는 그런 대답은 하기는커녕 이거 다 복구해달라고 그러고서는 못 주겠다고 집을 새 돈 놔야지 돈을 빼준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세입자도 참 어렵고 딱한 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은 저도 빈세로 나와갖고 10여 년 동안 조금씩 막았고 그거 집 살림 마련한 건데 그 조그만 거라도 남에게 볼지 하찮은지 몰라도 내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이 나이 이때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장만한 집이고 처음으로 마련한 집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소실이 됐는데 거기 자기 생각만 하고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면은 전세금 빼주면 나는 수리를 하려면은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전세금만 빼달라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화재가 발생한 7월 29일은 우연히도 저희 의뢰인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할 이유도 없지요. 아이들이 쓰는 방이 지금 현재 소방관이 발화가 된 장소로 추정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비디오 한 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화재가 난 것은 또 전기 합선이 된 것은 이 집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붕 위로 천정으로 지들이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지들이 우르르 막 왔다 갔다 하고 아이 방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화재가 시작된 콘센트와 전선 역시도 매우 낡은 상태였습니다. 전선은 오래되면 이게 딱딱해져서 갈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전기 합선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보시는 곳이 화재가 난 의뢰인의 집입니다. 상대방은 화재 원인을 의뢰인이 전기를 부주의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화재 원인은 노후된 전선과 잘못된 전기 배선 설치의 문제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집안 곳곳에는 전기 배선들이 벽 내부에 설치돼 있지 않고 외부로 노출돼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화재는 전기 사용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전기 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예견된 화재였던 것입니다. 화재 당시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 조사를 담당했던 소방관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현장을 확인한 바 소실 정도가 가장 심한 작은 방 내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내부에는 TV와 비디오가 있었는데 TV와 비디오로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은 내부를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구 좌측 부분에 콘센트 부분에서 콘크리트 박리 현상과 출입구 목재 탄화 심도가 강한 것으로 봐 거기서 최초 화재가 발생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의뢰인의 집 화재가 난 곳의 주택 평면도입니다. 지금 소방관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TV와 비디오를 사용해서 합선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히려 집이 오래됐고 너무 오래됐고 이렇게 전선들이 밖으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곳에서 어떤 합선이 일어나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최초의 발화 지점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렇게 콘센트나 전선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고 연결 상태도 매우 불량해서 또 전선 자체가 몇십 년 된 것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번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화재는 집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 상대방이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집에 쥐가 많다고 콘센트가 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 재준 사람이 일일이 가서 쥐들까지 잡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요 콘센트가 낡았으면은 자기가 못 고칠 거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고쳐달라고 해야 되고 원칙이고요. 네. 예? 그런 거 그런저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집에 대한 관리는 물론 집주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쓰고 있는 세입자의 책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관리소를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전기를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노후된 건물로 인해 불이 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사용했던 전기시설은 안전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작년에 의뢰인이 받은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28일에 전기 시설에 대해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항목에는 누전 차단기, 오기 배선, 기계 기구, 절연 저항, 인입구 배선 등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는 전기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저한테 와서 뭐 불편한 거 없냐, 사는 거 어때요, 편안하시죠 하고 물어보는 것도 많았어요. 보신 것처럼 전기안전공사의 정기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명이 됐고요. 전기로 인한 합선이나 누전에 의한 화재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전기 검사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것 자체를 불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절연 저항, 인입구 배선, 개폐기 차단기 뭐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2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름대로 상대방은 자신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의뢰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래된 집이라면 당연히 집주인인 상대방이 낡은 전선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화재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감정 증인 한 분을 요청합니다. 의뢰인 측의 감정 증인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 책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김인태 박사입니다. 증인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화재 안전 진단과 안전 교육, 그다음에 시험 연구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는 화재 연구 컨설팅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 다녀오신 결과 그 증인께서 추정하는 화재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그 작은 방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또한 영상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그 콘센트 주변으로 인해서 어떤 소선 정도가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기 콘센트 부근이 발화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분명합니까? 전기 합선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납니까? 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가 어떤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국부적으로 이제 열이 발생해서 열화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네. 또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전선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재 열에 의한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전열기구, 헤어드라이기라든가 뭐 선풍기 모터 같은 부분에서 이제 열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서 그렇군요. 이제 또 합선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의뢰인 집에는 쥐가 수십 마리 살고 있거든요. 네. 그 쥐가 전선을 갉아먹어서 합선이 생길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전기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어떤 쥐가 그 전선을 갉아먹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그런 이제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측 반대 신문하세요. 집이 낡아서 배선이 낡아서 그것 때문에 불이 났다라고 이렇게 추정하실 수가 있던가요? 반드시 건물의 노후화와 전선의 노후화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있을 때 전기 시설 같은 거 전기 관리는 안전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 전기사업법에 제68조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반 전기 사용가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실제 소유주가 양측 모두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전기 배선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의 하나의 중요한 그냥 구조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콘센트의 경우 어떤 고정 설비로서 건물의 일부로 소속돼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보일러 시설처럼 고가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콘센트 자체가 어떤 하나의 소모품으로 봐준다면은 또 얘기는 관리자 측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테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년 된 걸 갖고 노후됐다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일본 가옥치고 20년 안 된 집이 대체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 된 걸 노후가 돼가지고서 불이 났다고 치면요. 40, 50년 된 거는 벌써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그 콘셉트가 이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은 이게 불이 날 정도 됐으면 벌써 습격가 여러 번 났을 건데 그런 거를 그러면은 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고쳐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그거 이게 좀 위험하니까 고치든지 이렇게 했어요. 원칙이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이 스파크가 날 수도 있었다는데 좀 났었어요? 어디예요? 그런 거 없었죠. 콘센트에서 불이 없었죠. 외출할 때 전부 그 전선을 빼놓고 갔거든요.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빼놓고 갔어요? 남편은 습관이 좀 코드 같은 거 항상 꽂는 빼는 습관이 있거든요. 지금 의뢰인은 주장하시기를 평소에 굉장히 그 전기 안전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지만 사실 전기 합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평소 의뢰인이나 의뢰인 남편이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이번 화재는 의뢰인이 전기 배선이나 전기 제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입니다. 당연히 실내에서 사용했어야 할 냉장고와 세탁기가 실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의뢰인이 전기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전문가를 통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화재의 최초 발화 장소인 작은 방 구석구석을 살펴본 결과 전기 배선을 장판 밑에서 발견했는데요. 의뢰인은 임의대로 전기선을 개조해서 위험하게 방바닥 밑에 설치해 놓고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 전기적인 용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방에서 사용한 가전제품이라고 하면은 TV와 비디오, 이곳의 전원으로 사용한 배선에 수용가에서 임의로 시설하여 사용한 이 배선을 방바닥 밑으로 은폐시켜서 사용할 때 어떠한 장기간 지진물로 인해서 많은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수용가의 생활 습관에 어떤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은 방에서 이쪽 부분이 발화 지점인데요. 지금 여기 TV나 비디오가 연결되어 있는 이 콘센트까지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선이 장판 아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 난방을 할 경우에 과열될 수도 있고요. 또 장판 밑에 있다 보면 접히거나 아니면 피복이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우리 의뢰인이나 의뢰인 가족이 전기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감각했다, 무신경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지적하는 콘센트는 저희 의뢰인이 이사 오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저희 의뢰인은 콘센트나 전선이 장판 아래쪽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것도 몰랐습니다. 장판 아래쪽에 저렇게 전선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 거기 분명히 선이 나와 있을 건데 장판 위치로 왔다는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뻔히 나와 있는데 눈뜬 봉사도 아니고 더듬가서 꽂은 건 아니잖아요. 전에 살던 사람도 장판을 그렇게 그대로 살았고요. 장판을 새로 깐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의뢰인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불이 나는 바람에 지금 살림살이 하나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달째 이웃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하고 살림살이가 전 재산이었는데 그것이 모두 불타서 지금 당장 끼니조차 떼우기가 힘든 그런 형편인데요. 저희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집안에는 제대로 된 물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소된 상태라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현장을 정밀히 조사한 손해사정인에게 어느 정도 피해인지 들어봤습니다. 피해 품목을 의뢰인이 리스트를 제출을 했고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안전 상태 등을 대조를 해서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뢰인의 사는 정도라든가 소득 수준 정도를 참작을 해서 사실 여부를 추정을 한 다음에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현재 가치로 봐서는 한 67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의뢰인이 요구하는 피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세금
1,000만 원,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소실된 생활용품 비용 모두 합계가 66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의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집 옆에 작은 사무실을 지어서 건설 인부 용역 알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째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손실액 월 평균 142만 8천 원을 2개월 동안 두곱을 해서 285만 6천 원, 합계 1,949만 4,815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의 손해는 이보다 훨씬 더 커서 집을 전체에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대방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의뢰인의 부주의로 폐허가 된 상대방의 건물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 건축 전문가에게 직접 알아봤습니다. 이거 뭐 전단 균열이거든요. 행력에 대한 균열이. 그게 가 있기 때문에 벽에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 벽은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현재 상태에서. 화재로 인한 건물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건물의 수리 비용 견적을 알아봤습니다. 건물이 그 화재로 훼손된 정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보수해서 사용하는 거는 뭐 불가능한 것 같고 천상 다시 지어서 재건축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한 1,500에서 2,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 견적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상대방의 집은 거의 다 소실이 돼가지고 1,500에서 2,000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고요. 그 복구를 위해서는 전체 2,76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 374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주의를 가지고 보호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의 집은 의뢰인이 부주의로 인해서 모두 소실된 상태고요. 또 민법 654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가 됐을 경우 임차물을 반환할 때는 원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서 이번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집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반환해 주셔야 그때 전세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났다고 증거할 만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법 627조 2항에 의하면 임차물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훼손됐을 경우 남아있는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4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기 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임차물을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줄 수 없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번 화재에 저희 의뢰인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나 책임이 되었다고 밝혀질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 최종 변론 듣겠습니다. 의뢰인 측 변호인부터 말씀하세요. 전세로 얻은 집과 살림살이가 거의 전 재산이었던 저희 의뢰인은 지금 막막하기만 합니다. 상대방이 물론 어렵게 마련한 재산이시겠지만은 좀 더 일찍 점검을 하고 안전하게 전선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새로 전선을 좀 설치를 하셨더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지금 저희로서는 상대방의 관리 소홀이다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처음에는 전세금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랬으나 상대방은 전세금조차 돌려줄 수 없다고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이 가옥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계약 해지에 따른 전세금 1,000만 원과 불에 탄 살림살이에 대한 보상액 그리고 남편의 영업 손실액을 합한 1,949만 4,815원을 보상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대방 변호인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의뢰인이나 상대방이나 두 분 모두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더 딱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대방의 그 처지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상대방도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요. 집이 낡았다고 하지만 낡았다고 해서 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증인께서도 증언을 해주셨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에는 의뢰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집을 수리하고 계약 기간 동안 의뢰인을 살도록 하고자 했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집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수리비용 2천만 원을 반심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최후 변론까지 진술을 들어봤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상대방의 집이 낡았기 때문이라는 게 의뢰인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판결은 어떻게 날지 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 생활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함께 지켜본 방청객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의뢰인은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전체 61%,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39%로 나왔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중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38%,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62%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황산성 재판장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네, 재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건이 화재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추정에 불과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요, 의뢰인이 요구하는 전세금과 보상, 살림살이에 대한 보상액, 남편의 영업 손실 금액 전부 다해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의뢰인의 요구 조건을 판단할 수 없고 상대방 역시 반심으로 요구하는 손해배상액도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민법 627조 2항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되므로 상대방이 그 임대차 계약에서 받은 전세 보증금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 의뢰인의 전세 보증금만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만 받아주면 됐지 일일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콘센트 흔들어 봐가면서 이거 불량하니 쓰지 말아라, 당신네들 전기 이거 KS 제품이냐, 그런 걸 어떻게 남의 집에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확인합니까?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배려를 미리 생각했더라면 지금에서 감내를 하려니까 좀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렇지만 무슨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진짜 기울일 수 있는 이웃이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로 인해 쌓인 감정의 불씨는 다 잊으시고 좋은 이웃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